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 월드클래스 김민재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과 보움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뮌헨의 승리 배당이 1.12배당이 나오면서 이건 뮌헨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위표를 보면 뮌헨은 현재 리그에서 19승 3무 1패 72득 27점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압도적인 1위, 보움의 순위표를 보면 현재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었고 골 득실도 23득 47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정도 팀은 뮌헨이 쉽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 가서 5대0으로 보움을 박살낸 뮌헨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진에서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무실점으로 이끈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 쉽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다음 주 주중에 레버쿠젠과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 경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더 잘해야 되는 뮌헨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다이어가 선발로 나올 텐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뮌헨의 라인업을 보면 우르비 키퍼, 이토, 나이어, 스타니시치, 보이, 보백, 고레츠카, 팔리냐, 그나브리, 게레이로, 사네, 밀러의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엄청나게 로테이션을 돌린 뮌헨이었습니다. 사실상 2군을 내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뮌헨이었는데, 이런 뮌헨은 오늘 경기에서 아무리 주전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강등권 상대 팀을 말이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자르가 광고를 받았는데 어떤 광고인지 바로 시청해볼까요?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돼서 지금이 바로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어디서 봤냐고요? 전국 가입수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준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의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실까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일단 경기가 시작되었고 13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는 뮌헨이었습니다. 일단 그나브리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공을 뺏기고 튕겨나온 세컨드볼을 이제 오늘 공격형 미들로 나온 게레이로가 슈팅을 때린 것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반 초반부터 1대0으로 앞서가는 뮌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다는 듯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뮌헨 선수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과부하가 걸렸던 선수단에게 휴식을 주고 2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뮌헨의 콤파니 감독의 선택은 여기까지는 옳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골차로 앞서가는 뮌헨이었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왔던 이토가 이렇게 얼리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 공을 뮬러가 박스 안에서 헤더로 이렇게 떨궈 주었습니다. 그 공을 아까 골을 넣었던 게레이로가 또 헤더로 골을 박스 안으로, 골대 안으로 넣어버리면서 28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가는 뮌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자 뮌헨은 강등권 팀을 상대로 충분히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골을 넣고 기뻐하는 게레이로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두 골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없어도 강등권 팀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앞으로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더 부여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29분에 보움의 코너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보움의 코너킥이었는데요. 일단 뮌헨 선수가 여기 보시면 1명, 2명,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수를 제압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15번 다이어가 보이죠? 다이어가 있는데도 역시 공중볼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뮌헨의 수비진이었고, 이 공이 뮌헨
선수 머리 맞고 요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 공을 이제 보험이 이렇게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제 바로 한 골 따라잡히는 미넨이었습니다. 와, 김민재 선수가 없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수비력의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하고 말았는데요. 팔리냐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전반전에 이제 경기 자체는 10대 11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후반전에 미넨은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일단 50분 보험이 얼리 크로스로 박스 안에 공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토가 제대로 그 공의 착지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단 보험의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그 헤더골을 이제 우르비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컨드볼을 이렇게 다이어가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다이어가 걷어내는 게 조금 어정쩡하게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이어가 걷어낸 공은 뭐 아예 코너킥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로인을 만들어 버렸어야 했는데 어정쩡하게 걷어내버리면서 상대팀에게 전달이 되었고 상대팀 선수가 이렇게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줬습니다. 그 크로스가 보험 선수 머리 맞고 이렇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다이어와 이토는 이렇게 실점에 관여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토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이어가 이 골에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다이어가 공을 못 꺼내냈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어이없게 공 처리를 해버리면서 다이어가 이렇게 또 두 골에 모두 실점을 관여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데 지난 시즌에 투엘 감독이 있을 때 다이어를 더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투엘 감독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분 다이어는 또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70분에 보험이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미넨 수비 2명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박스 안에 2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별로 위협적인 장면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다이어가 이 공을 가랑이 사이로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보험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보험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때린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3대2로 역전해 버린 미넨이었는데, 와, 지금 뒤늦게 이토가 몸을 날리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다이어가 이렇게 공을 가랑이 사이로 알까기로 넘겨줘 버리자 일단 미넨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3대2로 패배를 당하고 버린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이게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번 경기는 이게 원정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이에른 미넨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를 하게 된 보험이라는 팀은 지금 뭐 중위권 팀도 아닙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등권에 랭크된 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2군을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미넨 정도의 팀이라면 그냥 쉽게 잡아줘야 된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있는 미넨의 쓰레기 같은 수비력이었고, 그리고 다이어는 또 오늘 3골 실점에 모두 관여하면서 이 선수가 이 미넨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나게 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홈에서 앞서고 있다가 그것도 강등권 팀에게 역전당해버리자 멘탈이 깨진 미넨 팬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미넨 팬들은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 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나쁜데요. 수비도 안 좋고 속도도 느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분노하는 팬도 있었고, 주중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레버쿠젠도 같은 라운드에서 졌습니다. 라면서 레버쿠젠 만약에 안 졌으면 어떡할 뻔했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여전히 선두와 8점 차이지만 좋은 하루가 아닙니다. 라면서 레버쿠젠이 졌거든요. 근데 승점 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못 벌렸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어요 라면서 비꼬는 팬도 있었고, 주중 챔스 경기에서 오늘 나왔던 우르비 키퍼가 또 나온다면 레버쿠젠을 상대로 아마 4골을 허용하게 될 겁니다 라면서 오늘 실점을 3골이나 해버리면서 세이브를 하지 못한 우르빅을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 라면서 할 말을 잃은 팬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10명이라도 주전 선수가 없어도 우리 미넨은 보움에게는 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면서 저와 똑같은 말을 하죠. 일단 독일 최강팀 미넨입니다. 강등권 팀에게는 홈에서 지지 않아야 되는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로 못했던 그나브리를 여름에 팔게 되었네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입 닥치세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라면서 뭐 아마 프로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잃었다고 욕을 하는 팬도 있었고요. 강해지세요. 그나브리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나브리 너무 못했다.
떠나보내자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강등된 클럽도 이길 수가 없는 미넨이라고, 우리는 B팀으로 나와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버쿠젠을 끝장내야 된다고 라면서 우리는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장난하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도 졌지만 레버쿠젠도 졌다고, 아직 8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라면서 졌지만 그래도 레버쿠젠도 졌다면서 안심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여튼 미넨 팬들은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없자 너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골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도 패배하자 정말 분노가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빈자리는 드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자 확실하게 수비력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보여준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이어가 또 3실점 모두 관여하면서 다이어는 빨리 나가야 되는 선수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레버쿠젠도 졌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오랜만에 풀타임 휴식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